네, 안녕하세요. 9주차 창업학개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달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이 창업학개론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그 실무적인 어떤 교육 또는 그 자격증과 연계되는 교육, 이런 것들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번에 이 창업학 개론을 창업 상담사라는 자격증 준비 과정. 왜냐하면 어차피 창업학 개론이 전반적인 그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지식이라든가 아니면 이론적인 부분들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창업 상담사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어떤 기본적인 창업과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함양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측정해서 자격증을 드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창업 상담사 공부를 하는 것들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창업 상담사 자격 준비 과정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번 과정하고 또 이제 4학년에서 배울 다른 또 교과 과정. 그 지금 교과 과정을 자격증 그 특화형 과정들로 지금 바꾸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그 교과 과정 그 전열이 필요하다고 변경을 하기 위한 어떤 그 설문이라든가 여러분들의 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작년에도 한번 의견을 물어봤지만 다시 한번 그 이번 주 토요일, 다음 주네요. 21일 날 그 진로지도 코바디스 학기에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아마 21일 만약 여러분들 다 강의가 끝났을 때예요. 브랜드라든가 뭐 전공교과 다 끝난 시간인 몇 시더라? 잠시만요. 제가 좀 열어드릴게요. 한 오후 한 6시부터 요 정도부터 제 화면 좀 줄이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 보통 21일 11월 21일 오후 아마 제 생각에는 18시 정도 될 거예요. 18시에서 한 19시 정도까지 일자리 창출 진흥원 원장, 예, 원장이 직접 오셔서 이분이 이제 창업 상담사 자격증 그 관리기관이에요. 예, 원장이 직접 오셔서 창업 상담사의 죄송합니다. 창업 상담사의 역할 또 창업 상담사가 주로 하는 일이라 그럴까요? 하는 일, 진로라고 그랬죠. 진로. 그리고 창업 상담사 시험 관련 준비 방법이라 할까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자격증 특화 과정이 교과 과정이라고 그러죠. 저희 전공 자격증 관련 전공 특화 과정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바뀔 계획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죄송합니다. 변경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좀 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일단은 이게 작년에 여러분들은 했기 때문에 1학년 대상으로 코바디스 학기에 진행을 하는 건데요. 혹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저 창업상담사 지금 배우시는 창업상담사 자격증 관리기관 그 원장님이 직접 오셔서 저런 내용을 설명을 해줄 테니까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참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주에 이어서 네, 디지털 마케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마케팅은 전통적인 마케팅, 뭐 수압 분석이라든가 저번 주에 배운 뭐 BCG 뭐 매트릭스라든가 G 매트릭스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대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웬만큼 좀 규모가 있는 기업들이 전략을 짜는데 이용을 하는 게 좋고, 뭐 물론 창업 기업도 당연히 전략적인 부분에서는 저런 그 마케팅 그 툴들을 이용해서, 도구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들어와서 지금부터 디지털 마케팅은 뭐냐면요, 진짜 창업자한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타겟팅 마케팅이고 비용도 적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창업자로서는 알아둬야 되는 어떤 마케팅 기법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에 좀 집중적으로 다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일단 디지털 마케팅의 개념부터 설명을 드리면, 기존 마케팅 활동에서 장애 요인으로 작용했던, 그렇죠. 장애 요인이 뭐죠? 시간, 공간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그래요, 맞아요.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도, 그러니까 미국 어떤 뭐, 예를 들면 그래요. 내가 여행 파우치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이런 여행 파우치를, 여행 가방이죠. 여행 가방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만 어떤 일정 부분의 유통 라인을 거쳐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에서 뭘 할 수 있어요? 타겟팅을 할 수 있고 그 사람들한테만 광고를 보내줄 수 있는데, 어떤 컨텐츠를 보내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그래요. 미국에 다음 주에 여행 갈 사람한테 보내줘라. 미국 사람들인데. 미국 사람 중에서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내 이 컨텐츠를 보내줘라. 그럼 광고비 조금만 내면 그 사람들한테만 광고가 돼요.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디지털 마케팅의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지만 시간과 공간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그렇죠. 기업과 고객이 상호 연결돼서 가치를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두 가지죠. 디지털 마케팅의 특징, 그럼 뭐예요? 첫 번째,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사라짐. 맞죠? 예, 요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일방적인 광고, 홍보가 아닌 무슨 쌍방향의 광고, 홍보 또는 어떤 게 있어요? 구전, 바이럴이라고 그러죠. 구전으로 인한 광고, 홍보가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 그대로 말한 그대로인데요. 광고 홍보가 옛날엔 그랬어요. 나 이런 거 좋으니까 너 사줘 하고 이렇게 한꺼번에 뭐예요? A라는 쪽에서, 기업이겠죠. A라는 쪽에서 B 소비자한테 일방적인 광고가 이루어졌다면, 요즘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거꾸로 내가 제품을 어디 일정 인터넷 그 상에다 올려놓으면 그거를 사용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거 좋더라, 저거 좋더라 하고 자기들이 퍼뜨려. 그죠? 예. 그리고 거꾸로 어떻게 돼? 안 좋으면 안 좋은 것도 다시 기업한테 얘기를 해. 좋다 그래도 좋은 것도 얘기를 해줘요. 이렇게 쌍방향이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홍보를 해준다고. 고객들이. 예,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치를 만들어가는 통합형 네트워크 마케팅을 바로 디지털 마케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 디지털 마케팅은 큰 그림에서 보면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스마트 패드, 스마트 TV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그만 어떤 창업자 입장에서는 노트북이라든가 넷북이라든가 컴퓨터를 이용해서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인터넷 마케팅이죠. 그래서 디지털 마케팅은 전체를 아우르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홈쇼핑 이런 것도 다 들어가는 거죠. 다 들어가는 거고, 인터넷 마케팅이라 그러면 컴퓨터 그 인터넷상을 이용해서만 홍보하는 거. 근데 거의 어떻게 보면 디지털 마케팅이라고 하면 요게 더 강하죠. 인터넷 마케팅이. 그래서 요것도 알아두실 필요는 있어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디지털 마케팅은 광의의 개념으로서 예, 홈쇼핑이라든가 스마트 패드, TV를 모두 아우르지만 협의의 개념으로는 노트북, 그리고 넷북을 이용한 컴퓨터, 인터넷 기반 마케팅만을 의미할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의미니까 넘어갈게요. 자, 디지털 마케팅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통합적 전략 마케팅입니다. 그리고 창업자한테 딱 맞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전통적 마케팅과 인터넷 마케팅, 디지털 마케팅 이 세 개가 어떻게 보면 합쳐진 마케팅이 통합적 전략 마케팅이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통적 마케팅은 아시죠? 뭐 일방적으로 나가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중 마케팅이고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그죠? 자, 전통적 마케팅과 마케팅은 뭐예요? 일방적이고 그리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요. 타겟팅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되고 그리고 상품 중심이고 그렇죠. 상품을 홍보하는 거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경로로 따지면 간접 경로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 한마디로 그냥 홍보를 전략만 짜는 거예요. 전략만 짜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홍보라 그러면은 뭐 이런 어떤 그 TV를 이용한다거나 그러니까 직접이 아니죠. 간접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홍보를 하면 그게 도달할지 안 도달할지 모르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TV는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어떤 걸 간접 경고라 그러거든요. 그 직접적으로 우리가 A라는 사람한테 딱 꼽는 게 아니잖아요. 메일은 어떻게 돼요? 이메일을 지정해서 딱 보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직접 경로라 그러고요. 간접 경로는 내가 나는 계속 보내는데 그걸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 거. 이걸 간접 경로라 그래요.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고요. 두 번째, 인터넷 마케팅은 어떻게 돼요? 플랫폼을 보통 이용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마케팅 같은 네이버라든가 이런 개방 플랫폼을 이용해서 많이 쏴주죠. 그리고 그렇죠. 네티즌이죠. 그래서 거꾸로 이 네이버나 이런 데다가 올리면 그걸 어떻게 해요? 고객이 바이럴을 하죠. 구전을 한단 말이에요. 예, 구전을 하고 그리고 또 블로그 같은 경우에 뭐예요? 무료 정보로 광고를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마케팅은 어떻게 보면 그 빅데이터를 활용한 마케팅이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정부 홍수 속에 정보가 엄청 많잖아요. 그 중에서 내가 어떤 정보들을 이용할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인터넷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키워드 분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네이버 광고 시스템이에요. 이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게 네이버 광고라고 그 네이버 그 포털에다 검색을 하면 나옵니다.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이 광고 시스템이라는 데가 있어요. 지금 로그인이 안 됐네요. 네, 이런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 광고 시스템 내에 도구라고 있습니다. 도구. 이 도구에서 키워드 도구라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내가 원하는 어떤 키워드들 여기서 한번 키워드를 쳐볼까요? 뭐 예를 들면 내가 화장품을 좀 판매를 하고 싶거나 제조를 하고 싶은데 화장품 중에 아이크림 라고 쳐보고 한번 조회를 한번 해볼게요. 이러면 이런 게 이제 정보잖아요. 예, 이 빅데이터예요.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가 중요한 거죠. 그쵸? 여러분들이 이런 빅데이터들이 나오면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런 데이터들은 여러분들이 뽑으려고 맘만 먹으면 어떻게든 뽑을 수 있어요. 수많은 데이터들을 어떻게든 뽑을 수 있는데 보세요. 이것도 지금 보면 아이크림이 월간 검색 수가 6만 6천이고
모바일은 33,000이야. 그럼 이게 뭐 숫자인데 이걸 어떻게 이용할 거냐. 이게 이제 여러분들 관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그래요. 어떤 제품을 판매하면 좋을까? 이럴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마케팅은 선택적 마케팅이 돼야 되고, 그리고 본인이 그 정보를 활용해서 뭐라 그러죠? 새로운 유용한 정보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디지털 마케팅에 해당이 돼요. 생성, 정보를 생성.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저런 데이터 가지고 어떻게 뭘 할 수 있냐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내가 만약에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잘 팔리는 제품이 필요한데, 잘 팔린다는 건 뭐예요? 시장에 수요는 많지만 경쟁 제품이 적은 상품을 뭐라 그래요? 예, 블루오션 제품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거를 그럼 어떻게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찾아낼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할 일이라는 거죠. 그럼 자, 시장에 수요는 많다? 이건 뭘로 파악할까? 아, 그래. 검색수로 한번 파악해 볼까? 그래서 파악하는 거죠. 어떻게? 음. 아이크림은 보니까 아이크림은 다 합쳐가지고 모바일하고 PC하고 한 4만 개의 검색수가 있어. 그럼 수요는 검색수로 따져볼 수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아이크림은 어떻게 돼? 자, 여기다가 뭐 아이크림 쳐볼게요. 이런 걸 여기다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걸 열고 조그맣게 열어보고 열고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제품명 써놓고 여기다가 뭐 검색수,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경쟁 제품. 이렇게 따져봐서 검색수는 높은데 경쟁 제품이 적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는 판매하기 쉽겠죠. 이런 걸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경쟁 강도 이렇게 표현할게요. 경쟁 강도. 그다음에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그 제품명은 예를 들면 아이크림이야. 아이크림. 아이크림은 검색수는 얼마? 33,000, 6만, 한 4만이라고 볼게요. 4만. 경쟁 제품을 어떻게 구할까? 그걸 고민하는 거죠. 그 고민해 보니까 또 이런 빅데이터가 있어요. 보니까 네이버 쇼핑에 들어가서 뒤져보니까 여기서 한번 아이크림을 쳐볼까요? 아이크림 이렇게 치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크림이 몇 개가 지금 경쟁 제품이 있는지가 나와줘. 그죠? 353147 353147 353147. 그럼 경쟁 강도는 뭐예요? 경쟁 강도는 니콜 검색수 나누기 이거가 이렇게 나오는데 퍼센트로 따질까요? 자, 이렇게 나오는데 11.3% 경쟁 강도는, 만약에 이 경쟁 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그렇죠. 이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경쟁 강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게 뭐예요? 경쟁이 더 치열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예. 왜냐면 검색은 많은데 경쟁 제품이 적으니까. 예를 들면 다른 거. 아까 보니까 주름 지우개 보니까 주름 지우개는 뭐예요? 150개 합치면 1,500개 정도 되네요. 검색이. 자, 여기다가 써볼게요. 주름 지우개는 1,500개 정도 나오는데 경쟁 제품 몇 개 있나 볼까요? 주름 지우개 치니까 520개가 나와요. 그죠? 그럼 자,
520개가 경쟁이 되고, 그럼 경쟁 강도가 어떻게 될까요? 288%예요. 그러면 아이크림이라는 제품을 판매하는 게 좋을까요? 주름 지우개를 판매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주름 지우개를 판매하는 게 훨씬 좋죠. 인터넷에서는 이런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빅데이터를 활용한 마케팅은 선택적 마케팅이고 정보를 활용해서 새로운 유용한 정보를 생성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예를 하나 드렸지만 시장의 수요는 많지만 경쟁 제품이 적은 상품을 찾는 것, 이것도 하나의 마케팅이잖아요. 그죠? 상품을 선정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디지털 마케팅을 통해서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예, 요런 거 하나. 그러니까 이렇게 디지털 마케팅이 뭐라는 거고, 적어도 오늘 하나는 알려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의 경쟁 강도를, 특히 인터넷상의 경쟁 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거,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만 가지고? 예, 네이버에 있는 광고 시스템하고, 그리고 두 번째 그 네이버 쇼핑의 경쟁 제품의 수, 이 두 가지 가지고도, 그러니까 네이버 광고 시스템 플러스 뭐만 네이버 쇼핑의 제품 수만 확인해봐도, 예, 요런 내용들은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요런 거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료 정보들이 계속 많아지기 때문에, 예, 좋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디지털 마케팅이 뭔지는 아시겠죠? 이게 마케팅이 무조건 뭐 어떤 홍보 광고가 아니라, 예, 이런 어떤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내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데 사용할지, 마케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사용할지,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모든 것들이 통합적으로 전략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런 빅데이터 그리고 인터넷 마케팅을 통해서 통합적인 전략 마케팅을 이제는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더 들어가서 디지털 마케팅의 개념. 일단 디지털 마케팅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브랜드가 정착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 가지 뭐 오프라인으로도 해야 되고 온라인으로도 해야 되고 인터넷으로 해야 되고 모바일로도 해야 되지만, 이런 여러 가지 그 매체라든가 아니면 홍보 방법을 통해서 내 브랜드가 아니면 내 제품이 누구한테, 고객들한테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단계가 거쳐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소셜 미디어라든가 그러니까 소셜 SNS를 통해서 내 제품이 서서히 고객들한테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동영상 바이럴 강화, 이거는 이제 유튜브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근데 유튜브가 아니고 더 중요한 건 이렇게 소셜에 뿌리면 바이럴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구전이 돼야 되고, 그리고 집단지성, 그 사람들, 고객들이 이 제품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를 생각해내고 그걸 빨리빨리 피드백이 되면 그 제품을 업그레이드 시켜야죠. 예. 그게 계속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거죠.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어떤 제품이 개발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마케팅의 비용도 적게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지만 소비자의 니즈들이 계속 반영이 되는 그런 제품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표현은 좀 이렇게 해놨지만, 현재의 마케팅은 소셜을 통한 제품 홍보, 런칭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바이럴이 강화가 되고요. 그러니까 계속 그 사람들이 전달하게 해야죠. 그 사람들이 연락을 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의견을 내게 해서 뭐가 생겨야 돼요? 집단 지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상품, 서비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전체 고객의 의견을
피드백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예,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고 표현할까요? 이렇게 수렴이 되면 기업에서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저런 집단지성이 내놓은 의견들에 대해서 빠르게 제품이나 서비스가 변경이 일어나야 되겠죠?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예, 비용 대비 효율성이 가장 극대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가야 되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소비자의 니즈를 지속적으로, 예, 확보해 나가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니즈를 파악해 나가야 되죠. 나가야 함. 아시겠죠? 이게 현재의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소셜이라든가 아니면 네이버 뭐 많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제품을 노출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제품을 홍보 런칭 노출 시킬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고객들이 계속 이런 제품에 대해서 떠들고 댕기겠죠. 이렇게 해서 바이럴이 강화가 돼야 되고, 바이럴이 강화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제품에 대한 어떤 인식에 대한 폭이 뭐라 그러죠? 의견들이 수렴이 되게 되죠. 예, 의견들이 수렴이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빠르게, 이렇게 됐을 때 빠르게 제품이나 아니면 서비스를 누가 예, 기업은 변경을 해야 되고요. 니즈에 맞게, 예, 피드백을 해야 되고, 그렇게 했고 변경이 된 다음에 소비자의 니즈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나가야지만 어떻게 된다? 예, 브랜드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 예. 예, 현재 브랜딩 방법은 이렇다라는 거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디지털 마케팅의 도구인데요. 도구는 일단 소프트웨어는 뭐 SNS라든가 블로그라든가 또는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SNS들, 밴드라든가 아니면 카카오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야 되고요. 그 장치는 뭐 스마트폰, 그리고 패드, 스마트 TV, 뭐 컴퓨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근데 제일 많이 쓰는 건 모바일이죠, 지금. 그래서 이런 것도 분석이 필요해요. 모바일로 내 제품을 많이 보는지 아니면 컴퓨터로 또 내 제품을 많이 보는지 이런 것들은 비교를 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 그렇죠? 실감형 컨텐츠, 그러니까 컨텐츠는 뭐냐면 매체예요, 매체. 매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매체에 담을 어떻게 보면 제품 서비스, 제품을 표현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 내용은 텍스트형이 될 수도 있고요. 블로그 같은 경우는 거의 텍스트형이죠. 사진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동영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영상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왕홍이라 그러나요? 왕홍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그 방송을 하면서 물건을 팔잖아요. 우리나라 홈쇼핑처럼. 예. 그런 것들이 다 실시간형이에요. 이런 실시간형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실감형이, 그러니까 이건 이제 증강현실이죠. 예, VR로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컨텐츠는 그러니까 제품을 설명하는 어떻게 보면 방법, 그 내용인데 이런 거는 글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텍스트. 옛날에는 전단지밖에 없었잖아요. 컨텐츠가. 예를 들면 현수막이나. 근데 글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어디서? 블로그 같은데. 유튜브 같은 데는 뭘로 표현해요? 동영상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동영상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또 어떤 게 있다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진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이건 좀 글이랑 비슷하게 단순한 거죠. 그리고 더 나가서는 어떻게 돼요? 실시간형. 이건 뭐예요? 홈쇼핑 또는 왕홍 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동영상이나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촬영을 하면서 제품을 팔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맞춤형이 뭐냐? 맞춤형은 밴드라든가 이런 쪽의 컨텐츠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들이 관심 있는 카페라든가 이런 쪽에 맞춤형으로 해서 내 제품이나 서비스를 컨텐츠를 만들어서 홍보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컨텐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프로세스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